여러분, 강남 언니라는 플랫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한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이들이 뛰어든 시장이 정말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까지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왜 의사를 고르는 게 집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할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아주 독특한 구조를 알아야 해요. 이게 겉보기엔 하나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급여. 이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감기 걸렸을 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급여.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라식 수술이나 미용 시술처럼 순전히 내 선택, 내 돈으로 하는 거죠. 이 급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부가 모든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딱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20년 경력의 명의 교수님이랑 이제 막 개원한 5년차 의사 선생님이랑 똑같은 진료를 하면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런데 비급여 시장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기엔 정해진 가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전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구조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바로 규제 없는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비급여 시장이 의사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땅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아주 명확했어요.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사들이 비급여 시장으로 막 몰려들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련 병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공급이 수요를 확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니까 병원들의 최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진료를 할까? 이게 아니라 오직 딱 하나. 어떻게 해야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병원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바로 마케팅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마케팅에 돈을 대체 얼마나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 듣고 놀라지 마세요. 어떤 병원들은요, 전체 외출의 무려 20%를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신규 환자를 데려오는 마케팅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광고 시장으로 그냥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의료 광고는 법적으로 TV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지하철, 버스 광고판을 그냥 도배해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쟁터는 더 교묘하게, 더 정교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난리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환자들은 대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마케팅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들이었습니다. 극도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이 시장의 주인공은 환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권력과 정보가 병원, 즉 공급자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죠. 그리고 환자들 앞에는요, 모든 걸 가려버리는 짙은 정보의 안개만 자욱하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 환자들이 겪었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지하철에서 광고를 봐요. 괜찮아 보이네?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근데 카페 글, 페이스북 글, 정보는 너무 많은데 뭐가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병원에 전화를 걸면 가격은요? 전화로는 절대 안 알려줘요. 무조건 일단 와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이 말만 반복하죠. 결국 병원에 가면요, 마지막까지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영업당하는 느낌만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바로 이 말, 일단 상담하러 오시면 가격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비급여 시장의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주문 같은 거였어요. 가격을 아는 것 자체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 하나를 살 때도 가격, 성분, 유통기한까지 다 뜯어보고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직접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보가 완전히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니까 환자는 말 그대로 눈을 가린 채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꽉 막힌 시장에 균열을 내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시장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깨부수려는 한 기업이 등장한 겁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의사 고르는 게 집 사는 것 같냐고요? 맞습니다. 이런 비급여 의료 서비스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 전문가들은 이걸 고관여 구매라고 부르더라고요. 집 사는 거랑 똑같은 무게를 가진 결정인데 이렇게 중요한 걸 아무런 정보도 없이 깜깜이로 결정하게 둬선 안 된다. 바로 이 문제의식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만들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이 모든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강남 언니의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대답이자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들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거였죠. 꼭꼭 숨겨져 있던 가격과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개해버려서 그동안 병원, 즉 공급자에게만 쏠려 있던 힘의 균형을 소비자, 바로 환자 쪽으로 되돌려 놓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할 때 시장의 진정한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여전히 정보를 쥔 공급자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정보라는 무기를 손에 쥔 환자일까요? 강남 언니가 던진 이 거대한 질문은 사실 지금도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